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스타거즈 투나잇의 임미수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플랫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작전명 시크릿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가지 작전 세워보면서 내일장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면서 종목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또 돌격 내일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 함께하고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장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전명 시크릿의 비밀요원 이혜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저 PBR 관련주들이 강세였는데요. 장 초반부터 변동성이 굉장히 큰 하루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하루 만에 2,500선을 반납했습니다. 장 마감 직전 하락하면서 0.07% 하락한 2,498.8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은 497개였고요. 하락한 종목에는 2차 전지 또 자동차주들이 하락하면서 386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수급 보시면 개인이 1,888억 원을 매도했고 외국인도 장 마감 직전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134억 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기관 홀로 1,930억 원을 담아냈지만 하방 압력을 버텨내지는 못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장중에 낙폭을 많이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0.03% 하락하면서 818.8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승한 종목은 682개였고요. 하락 종목은 838개였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1,107억 원, 외국인은 335억 원 동반 매수세 보였지만 기관이 홀로 1,314억 원을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꼭 짚어봐야 할 이슈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삼성 SDI가 지난해 4분기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고객사에 제공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꿈의 배터리가 아닌데요. 삼성 SDI가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다만 소형전지, 전자재료 부진으로 전체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 10%가량 감소했는데요. 그래도 최근 전기차 부진 우려 속에서도 미국 신규 거점 가동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고객사에게 공급하는 등 전고체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용량 프리미엄 배터리 P6 제품을 양산을 본격화하면서 2분기부터는 의미 있는 매출 실적을 보일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이 전고체 배터리 시장 전망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물류비와 고무값 하락으로 타이어 3사가 질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물류비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고전했던 국내 타이어 업계가 원가 압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 또 해상 운임 하향 안정화, 그리고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로 증가한 건데요. 국내 타이어 3사의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은 1조 7천억대에 달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 신차 판매량 증가세가 한풀 꺾일 걸로 보이고는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국내 타이어 기업들은 교체용 타이어로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깜짝 실적을 발표한 금호타이어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넥센 타이어도 3%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본 시장을 장악하는 K식품입니다. 지금 최근 이 김치가 어느 지역으로 가장 많이 이송되고 있을까요? 바로 일본입니다. 전체 수출량의 45.8% 수준인 21,127톤이 일본 시장에 공급이 됐습니다. 일본 역시 라면 역시도 이 종주국 일본을 상대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고 만두도 미국 다음으로 일본에서 가장 큰 수출액을 보였는데요. 이 농심과 오뚜기 등 굵직한 식품 기업들의 제품력도 있지만 양국의 상호 간 이 호감도 달라진 영향이 있습니다. 작년 말 한일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일본 1,000명 중 37.4%가 한국을 좋다, 대체로 좋다라고 응답을 하면서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업계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현재 일본 시장입니다. 이렇게 오늘 장 지수와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자세한 이슈 가지고 작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정명 시크릿 백인현 매니저 그리고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 사실 어제 국내 증시가 그다지 좋은 모습을 못 보여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좀 보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끌었던 것 외에는 시장이 대체적으로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PBR 관련 종목들 그마저도 5호장에는 소폭 상승폭을 어느 정도 반납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안 좋았는데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신규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포트를 압축하는 전략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의 종목들이 워낙 많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포트를 향후에 이제 반도체 최근에 관련 종목들이 하락 많이 했었는데 그쪽 위주로 여러분들이 오를 만한 종목들로 포트를 압축하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당장에는 여러분들 시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일단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고 저 PBR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저 PBR 관련해서는 뭐 금융주라든지 증권보험 그리고 생명보험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하신다라면 추가적으로 충분히 기회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 PBR 관련주 충분히 아직까지 조금 기회가 있다라는 코멘트 들어봤고요.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오늘 시장 역시 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단 그래도 시장이 뭐 미국 증시가 좀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시초가 강세 출발했고 기술적으로도 21일 평선 위에 올라서 출발했기 때문에 최소한 막판에 뭐 많이 밀리지는 않을 걸로 기대를 했는데 결국엔 다시 밀렸습니다. 어제 이제 지주사 관련주들의 주가가 어제 많이 올랐죠. 대형주 전반에 걸쳐서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를 이끌었는데 그 상승분을 오늘 다 반납하면서 오늘 장이 밀렸고 다행스러운 것은 어제 대형주 코스피 종목들의 반등이 나오면서 밀렸던 반도체주가 오늘 막판에 다시 아래꼬리를 달고 마감된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는 크게 좋아지거나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만 최소한 하방 경직은 좀 분명히 나와 있고 대형주 쪽으로 쏠렸던 수급이 일시적인 수급이었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다시 한번 저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상승까지는 좀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여전히 반도체는 아직은 죽지 않았고 살아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일 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도 있고 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 등등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반도체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주들은 일단 그 실적 발표 중요하겠죠.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제는 반도체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도 우리가 이제 종목을 좀 선별을 해서 볼 줄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엔비디아라든가 인텔과는 또다시 실적 전망치가 분명히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겠죠. 과거에 이제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PC라든가 스마트폰에 국한돼 사업을 하는 반도체 업체들은 성장세가 다소 위축되는 것이고 그러나 HBM이라든가 CXR 같은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업 쪽으로 영위하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실적 전망치가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의 경우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분명히 HBM이라고 하는 그 커다란 섹터가 분명히 있고 온디바이스, CXL 같은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관련된 수혜의 섹터로 분명히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인텔과 마이크론 같이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엔비디아 쪽으로 같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라든가 얘네들도 일단 그 실적 다른 나라들의 다른 업체들의 실적이 약간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엔비디아라는 이쪽 업체들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쪽에 대한 실적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업들도 긍정적인 어떤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AI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아직까지 좀 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백인현 매니저님은 아까 포트 전략 말씀해 주시면서 시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신규 매수를 좀 자제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반도체 관련주들 지금 좀 조심해야 됩니까? 일단 반도체 관련 종목들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향후에 이제 실적이 꾸준히 나올 종목들 위주로 선별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업계에서는 2분기 초부터 반도체 가동률이 정상화된다라고 하니까 반도체 소모성 부품이라든지 소재 쪽으로 여러분들이 포트를 어느 정도 압축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전반적으로 키워드별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대표적으로 온디바이스 AI라든지 CXL이라든지 칩넷 같은 여러 가지 키워드별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올랐는데 실제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은 그들 종목이 아직까지는 아니고 기존 전통 반도체 관련 종목들일 거란 말이죠.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실적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선별을 하신다라면 저는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오히려 다른 종목들 섹터별로 너무 다양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조정 많이 받았는데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합치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도 런닝맨님께서 그러면 매도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돌격 내일장 시장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작전 짜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이제는 현실 배터리,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지난해 연간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하기는 했으나 영업이익은 전년비 9%가량 하락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조금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 전고체 배터리 작년에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전고체 배터리 볼 시점입니까? 조금씩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급할 거는 아니고 좀 서두를 필요까지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 업황 자체가 너무나 안 좋고 그런 가운데 주가는 너무나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바닥에 대한 공감대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업황이 더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분명히 있고요. 또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만 저는 꾸준히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삼성 SDI의 4분기 실적에서 보셨듯이 이제 매출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영업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반적인 2차 전지 업황은 아직은 좋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역시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전고체 배터리는 바로 이제 꿈의 배터리고 또 게임 체인저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전고체 배터리가 만약에 상용화되게 되면 그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이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무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배터리가 수명도 짧고 거기다 굉장히 추운 날씨라든가 고온 날씨 이런 데에서 방전이 되고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고 또 화재 취약하다라는 것이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가 그런 것들을 모두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를 누가 먼저 개발하고 상용화에 따라서 그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은 있겠죠. 근데 지금 삼성 SDI는 분명히 이제 시제품을 이제 만들어냈고 그리고 관계사한테 벌써부터 시제품에 대해서 시범 운전을 하면서 그 배터리에 대해서 성능을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그런 단계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에 조금씩 다가서고 있다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삼성 SDI를 비롯한 전고체 배터리가 나중에 2차 전지 관련주의 어떤 반대세를 볼 때 선두에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겠고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지루하더라도 정말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하는데 먼저 앞장을 선다라고 한다면 시세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대장주로서 또 주도주로서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어서 저는 전고체 배터리 시간이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반등 포인트를 잡아가는 전략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삼성 SDI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장중에는 한 2.9%까지 오르다가 막판에도 쭉 빠지면서 네.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힘이 다 빠진 건데 내일장에서는 오를 가능성은 크게 없겠죠? 일단 오늘 이번에 당장 갈지 안 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기사 자체가 이제 조금씩 나왔고 이런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약밥선세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수급 자체가 강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직은 기대감이 크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차 전지가 너무나 많이 빠졌고 삼성에서도 주가가 너무나 많이 빠진 상태에서 제가 최근에 저점 찍고 주가가 올라갈 때 기관 투자가 된 저가 매집이 조금씩 들어오는 형태가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매도가 충분히 진정되는 상태입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주가가 이제 거의 바닥 신호가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강력한 반등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엔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들과 외국인들도 조금씩 매집은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직 시장이 그렇게 엄청나게 강력한 강세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1%씩 내지는 조금씩이라도 물량을 잡아가는 이런 전략도 저는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테슬라가 지난밤에 4%가량 오르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일단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무리는 거의 마이너스로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이제 2차 전지주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일단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단기 트레이딩이라 보기에는 어느 정도 박스권 매매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뭐 지금보다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어느 정도 하락폭은 저는 제한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빠졌던 거는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기존 이제 자체 전기차 밸류체인 업체들이랑 단가 협상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국내 양극재 업체들 특히 테슬라에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는 LNF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많이 입었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JP모건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도 30% 정도 더 지금보다 주가가 한 30% 더 빠진다는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일단 국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뭐 매수 관점에서는 보시는 게 안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보신다라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그리고 엠켄 같이 전해액 공급하고 있는 업체 그리고 전구체 공급하고 있는 에코인드림 같은 이런 개별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스터디하셔서 매매를 하셔야지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상향하기가 조금 어렵다. 역시나 2차 전지는 전기차 수요가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살아나고 있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전기차 판매 단가도 계속해서 하락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마진율은 계속해서 안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조금 힘들지만 어느 정도 리튬 가격도 반등이 나오고 수요도 어느 정도 살아난다라면 그때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다시 매수해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리튬 관련주,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올라가줘야 관련 양극재 업체들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전기차 수요도 확실하게 늘어나는 그 점수가 찍히는 걸 봐야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이터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걸 봐야지만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수급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지금은 당장은 투자하기는 조금 이르지만 지금은 반도체가 여전히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 2차 전지는 어느 정도 수요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흥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시장에서 뭐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가 뜬다 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전기차 수요는 크게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당장은 뭐 좋아지기는 어렵죠. 뭐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낮아진 그런 상태고 뭐 글로벌적인 경기도 많이 좋지도 않은 이런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어떤 그 호감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뭐 성능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이다 보니까 전기 자동차가 좀 더 획기적인 제품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전기차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어떤 그 수요가 살아나기는 좀 쉽지는 않은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될 거고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전기차보다도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성능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좋다라는 입소문이 타면서 그쪽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살아날 때까지는 좀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역시 이제 미국의 대선입니다. 트럼프가 친환경 정책을 철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바로 이제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 관련주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어떤 그 기대감 자체가 꺾여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미국의 대선을 전후로 해서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저점을 찍고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그 역시도 쉽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2차 전지 관련주의 반격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충분하게 많이 빠진 상태고 만약에 이제 대선에 가까우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좀 줄어들거나 바이든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오히려 또 이제 2차 전지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변화된 흐름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두 분 모두 2차 전지 전반적으로는 좀 지켜보자라는 시선을 유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교수 매니저님, 전고체 관련해서는 보는 종목이 따로 있으실까요? 네, 전고체는 이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고체는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 시장의 흐름과는 약간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전고체 시제품이 나왔고 그 시제품을 중심으로 만약에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상용화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배터리이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에 대한 어떤 시각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분명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까지는 뭐 삼성 S대에서 상용화 시점을 2007년 정도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2027년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전에 또 2026년까지 얘기가 나왔고
지금 시제품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 시점이 앞당겨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까지 하게 되면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이슈는 언제든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뭐 대표적인 게 삼성 SD가 대표적인 종목이 될 것 같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수 스페셜티 티케미칼 같은 이런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 많이 빠졌습니다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계속 옆으로 기어가면서 하반 경직을 보이고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좀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도 혹시 보는 종목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관심 종목은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LFP 배터리로 대체하는 추세인데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리튬 배터리보다도 한 3배 정도 가격이 더 비싸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그렇다 보니까 향후에 2027년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되더라도 그 가격을 전기차 업체들이 맞출 수 있을지가 사실 의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관련 배터리 종목들은 단발성으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하시고 다시 조정받으면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넘버가 찍히기 전까지는 2차 전지를 좀 조심해봐야 된다라는 시선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풀악셀 쾌속 질주인데요. 오늘 금호타이어가 또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타이어주 전반적으로 또 빨간불을 켜주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근데 백인현 매니저님, 타이어주가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갔던 적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상승을 했죠. 사실 제가 작년에 스타고즈에 출연하면서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제 뚜렷하게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네. 지금 1년 추세를 본다라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년 추세로 봤을 때 많이 올라갔어요. 네,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죠. 금호 타이어뿐만 아니라 넥센 타이어 모두 이제 타이어 업체들 전반적인 장기 추세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현대차와 기아가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타이어 업체들의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 내연기관차보다는 훨씬 더 내구성이 높은 타이어를 장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2차 전지 배터리를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높은 전기차 타이어를 이제 장착을 해야 되는데 전기차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내연기관차 타이어보다는 훨씬 더 마진율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그 타이어 같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2년도에는 물류 가격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해상 운임이 굉장히 높아서 마진율이 별로 안 나왔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해상 운임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습니다.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최근에는 2차 전지가 그 해상 운임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다시 2,000포인트까지 상승한 추세이기 때문에 지난해만큼의 마진율은 좋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계속해서 상승세는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타이어 관련주들 살펴보고 또 자동차주까지 생각을 해보자면 자동차는 작년에 계속해서 뭐 피크아웃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할 때도 작년 실적 굉장히 좋게는 나왔지만 이번 연도 성장세가 좀 둔화될 거다, 피크아웃이다 이런 얘기는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타이어주를 살펴보면 신차용 수요 둔화는 오케이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타이어는 교체용 수요는 견조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코로나 당시에는 외부 활동이 거의 없고 집안에서만 활동해서 교체용 타이어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주말마다 교회로 이제 나가는 뭐 사람들도 많아지고 네. 전반적으로 이동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교체용 타이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신차 수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걱정하고 있지만 자동차 업체들의 실적을 봤을 때 생각보다 계속해서 판매량이 잘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작년만큼의 마진율은 못 나오겠지만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영업이익만 조금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비슷하고 영업이익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교수 매니저님, 그럼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성장성은 둔화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성장성은 뭐 둔화될 수도 있는데 일단 전기자동차 시장 자체가 이제 다소 위축된 부분은 일단 타이어 업체들한테는 약간은 이제
아킬레스건 같은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타이어 3사들은 이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운임료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실적에 반영이 많이 되고 또 원가죠. 합성고무라든가 천연고무 가격에 따라서 실적에 굉장히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원재료에 대한 비중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 실적에 좋아지느냐 마느냐인데 중요한 게 지금 이 타이어 3사들은 실적은 너무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거의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기아는 주가가 좀 올라갔습니다만 현대차가 주가가 못 가고 있듯이 지금 이 자동차 관련주들도 실적은 너무 좋아지고 저평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못 갑니다. 이런 종목들이 우리나라 증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그래요. 일단 타이어 관련주들은 기본적으로 실적 자체가 너무나 좋은 상태고 너무나 장기간 동안 소외됐다는 측면 그리고 이제 기아라든가 현대자동차가 해외에서 너무 잘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기차 자동차 시장 자체가 다시 성장을 하게 되면 타이어 수는 다시 한번 커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자동차 이 타이어 관련주는 당장의 어떤 큰 수익을 보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세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지루하고 답답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너무나 저평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자동차 시장 전망 자체가 좋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실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자. 타이어주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백인현 매니저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관련해서 타이어주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지난해 10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2000포인트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올해 이제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영업이익률은 제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는 오히려 조금 기저 때문에 조금 낮게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방송 오기 전에 지금 타이어 업체들 국내 대표적인 타이어 업체가 넥센 타이어랑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실적을 다 찍어봤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타이어 업체들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최근에 저 PBR 관련 종목들 수혜주로도 저는 타이어 업체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타이어 업체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되 전년만큼의 영업이익은 조금 기대하지 말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타이어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승할 때 조금 어느 정도 털어낼까요? 어느 정도 털어내고 조정 시 계속해서 매집하는 전략으로 나가면 될 것 같고요. 대신 너무 비중을 실는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면서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이어 3사 모두 들고 가기보다는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알짜 종목을 선별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 때 수혜가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신다면 저는 뭐 아직까지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타이어 관련주 내에서 알짜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저는 금호 타이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최근에 상승폭이 가장 컸던 종목이긴 한데 실적을 봤을 때 가장 3사 중에서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저 PBR 관련 종목으로도 뭐 전반적인 타이어 업체들 다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굳이 하나 뽑는다라면 금호 타이어가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엔 넥센 타이어, 한국 타이어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호 타이어가 그중에서 가장 좋다라고 의견 들어왔고요.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도 타이어주 해서 주목하는 종목 있으십니까? 타이어 뭐 종목 3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고 저는 이제 금호 타이어 역시 괜찮게 보고 있고요. 금호 타이어도 일단 최근에 이제 수급 자체가 상대적으로 괜찮아서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넥센 타이어는 상대적인 이제 저평가입니다. 금호 타이어보다 이제 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펄가 한 6배밖에 안 되는 상대로 저평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제 타이어로 본다고 한다면 같이 봐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 또 한국 타이어 홀딩즈는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하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이니까 그렇게 지수하고 연동할 때는 그런 종목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그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타이어주 내에서는 금호 타이어를 집어 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작전명 일본 사랑받는 K푸드입니다. 요즘 한국 화장품도 굉장히 또 잘 팔린다 하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K푸드도 심상치 않습니다. 뭐 라면이 잘 팔리는 거는 원래도 알고 있었는데 김밥이 굉장히 사랑받고 있다고 해요. 사실 미국, 동남아에서 인기 있는 건 알았는데 일본까지 이렇게까지 인기 있는 줄 몰랐거든요. 한규수 매니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뭐 K푸드가 또 이제 또 일본까지 가가지고 또 이렇게 또 빅히트를 칠 거란 생각을 못했죠.
일단 한일 간의 이제 분위기가 이제 많이 긴장된 분위기에서 좀 많이 이제 해소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과거부터 지금 이제 한류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한일 관계가 굉장히 냉담했었기 때문에 그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안 됐습니다만 그 사이가 많이 좋아졌고 또 반대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일본의 관광객이 너무나 많이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김치라든가 라면이라든가 만두 같은 종목, 만두 같은 이런 제품들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이제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는 K푸드의 대표적인 상품들이고 그 상품들이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히트를 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 이런 제품들의 일본 시장에서의 흥행 자체가 앞으로 이들 그 K푸드에 대한 성장세를 다시 한번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좀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미 이 K푸드와 관련된 업체들 농심부터 해가지고 삼양식품 같은 이런 대표적인 식품료 관련주들은 작년에 이미 이제 전 세계적인 K푸드와 관련된 열풍으로 인해서 실적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많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일본으로까지 넘어갔다라는 그런 정도이지 일본으로 이런 어떤 한류 K푸드가 부상하고 있다라 그래가지고 이들 식음료 관련주의 실적이 급격하게 늘어난 형태는 아닐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이들 식음료 관련주의 실적을 급격하게 끌어올릴 만한 그런 호재는 좀 아니다. 이런 관점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K푸드 사실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신선한 재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편의점이 일본에서 좀 힘을 써보겠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럼 편의점 관련주를 넓게 봐서 식품만 보는 게 아니라 편의점 관련주까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편의점 관련주도 괜찮아요. 편의점 관련주는 지금 오히려 국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히트를 칠 정도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편의점 많이 간다고 하잖아요.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마트라든가 이런 시장까지도 오히려 대체할 를 정도로 편의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상태고 상품도 굉장히 이제 저가형부터 해가지고 고가까지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런 상품들을 계속해서 진연해 놓기 때문에 편의점 시장의 성장세는 오히려 이들 음식료 관련주들보다는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편의점 관련주가 좀 주가가 좀 답보 상태긴 합니다만 그러나 성장 잠재로 해서는 편의점 관련주들도 괜찮을 거로 보고 있어서 GS 리테일을 비롯해서 몇 종목들은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편의점 관련주까지도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각을 유지해도 좋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은 불닭볶음면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너무 매운 거 잘 못 먹어가지고 네. 불닭볶음면 자주 먹진 않지만 그래도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서 이제 자주 먹긴 하는데 사실 이제 예전에 제가 삼양식품이라는 기업을 막 분석하면서 불닭볶음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가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요. 네. 굉장히 맛있던데 일단 우리 국내 라면 업체들 중에서는 삼양식품 같은 경우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난해 여러분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국내 라면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삼양식품의 매출 비중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쪽으로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일본, 중국 쪽으로 우리 K 문화, K-팝이라든지 K 컨텐츠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서 우리 K-푸드까지 같이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 라면 업체들, 라면 3사 업체들이 농심이랑 오뚜기랑 삼양식품인데 이들 업체 같은 경우에는 라면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의 제약을 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라면 가격을 일시적으로 하락하기도 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라면 가격을 많이 인상했기 때문에 일단 라면 업체들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은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 업체들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 위주로 보신다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삼양식품 여전히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좋은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수출도 중요한데 국내에선 어때요? 국내 전체적인 이제 그 라면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농심이 1등이고요. 그리고 오뚜기가 2등이고 삼양식품이 3등인데 일단 최근에 주가 탄력성을 봤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수출 이슈가 많이 부각됐었기 때문에 네. 삼양식품이 상대적으로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수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온다라면 삼양식품 보시면 되고 전반적인 라면 시장이 계속해서 커나간다라면 농심도 함께 여러분들이 보신다라면 매매에 적절하게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출 관련해서 보실 때는 삼양 그리고 또 국내에서 라면 전반적으로 본다 하시는 분들은 농심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식품을 조금 더 넓혀서 편의점 보다 더 넓혀보겠습니다. 네. 마트. 이마트 관련해서 이마트도
크게 올라갔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의무 휴업일도 이제 사라지고 어떻게 보십니까? 의무 휴업일도 이제 사라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지주사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자사주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한 번 정도 올라갔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잠깐만 언급을 드리면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제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이 나왔습니다만 자사주 소각 부분은 일단 배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사주 이슈는 일단 단기적인 이슈로 좀 끝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장기로 봤을 때는 정부의 이제 자사주 매입 정책, 주주 환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이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된 대형주들의 선별적인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단기적으로 올랐고 다소간에 쉬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주주 환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마트 같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슈에서 잠깐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당장 실질적인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각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아직까지는 뭐 이마트나 이런 종목은 아직은 좀 짧게 보시는 게 좋겠고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뭐 끌고 가는 것보다는 약간 이제 단기 틀에 있는 정도로 보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식품 관련해서는 보시는 종목은 따로 없으신가요? 식품은 저는 아직 보는 거 없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백인현 매니저님은 삼양식품 그리고 농심 관련해서 계속 그 주가 추이를 확인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전명 시크릿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내일장으로 돌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격 내일장입니다. 먼저 게임 룰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MBN골드 4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인 종목만 편입이 가능합니다. 수익률은 매일 종가 기준으로 합산값이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고 있고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목표가 터치 시에 가격 전략 재설정이 가능하고요. 손절가, 입절가 터치 시에 포트에서 제외됩니다. 단 월 4회 가격 전략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도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됩니다. 자, 전거래일 대비 등락률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장에서는 모두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그중에서 정종택 매니저가 13% 상승하면서 1등을 차지했고요. 2위에는 조범수 매니저가 9.88%, 3위에는 백인현 매니저가 3.24%, 그리고 한규수 매니저가 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장 모두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다음 개인 순위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네, 개인 순위 여전히 백인현 매니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3% 넘는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2위에는 조범수 매니저, 그리고 3위에는 정종택 매니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별 순위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1위에는 레뷰코퍼레이션 29%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입니다. 그리고 2위에는 한규수 매니저의 종목 태성이 25% 수익률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3위에는 조범수 매니저의 에이펙트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변동사항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정종택 매니저의 SBB테크가 오늘장에서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손절가 34,500원으로 설정하고 계속 보유한다고 하고요. 또 조범수 매니저의 데이터솔루션 오늘장에서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수익률 챙겨서 포트에서 아웃시켰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각 매니저들의 포트 리뷰 함께 볼 텐데요.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 어떤 종목 리뷰해볼까요? 저는 PSK 홀딩즈 이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1.6% 저는 그나마 강밥 정도 선에 마감이 됐는데요. 반도체주 전반에 걸쳐서 지금은 이제 조정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자연스러운 조정도로 저는 보고 있고 반도체는 이번에 이제 쉬었다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일부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슈 가지고 급격하게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현재 PSK 홀딩즈라든가 그리고 제가 이제 그동안 포트에 가지고 있었던 칩셋미드라든가 또 삼성 SDS 같은 종목이 좀 밀리긴 했는데 그들 종목군들도 먼저 올라서 충분하게 쉬었었던 종목이고 PSK 홀딩즈 같은 종목들도 먼저 올라서 먼저 쉬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서서히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PSK 홀딩즈 차트 보시더라도 횡보세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미 여기서 올랐고요. 그리고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했던 종목군들이 서서히 움직이는 이런 장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이슈라든가 테마가 아니라 이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HBM이라든가 이런 종목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지금 현재 PSK 홀딩즈 같은 이런 종목은 우리가 포기할 만한 종목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홀딩하시고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포트의 종목들 중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밀려있긴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칩셋이라든가 삼성 SDS라든가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도 굳이 지금은 투매까지 할 필요는 없겠고요. 가지고 가신 전략과 더불어서 실적이 좋은 종목은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해도 된다는 그런 의견이니까 반도체 종목은 아직은 포기하지 말자 이런 전략을 제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PSK 홀딩스 리뷰를 해보면서 전반적인 반도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중에서도 HBM 관련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지금 유심히 보고 계속 팔로우업은 하시되 투기 그리고 계속된 매도는 조금 조심하자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 어떤 종목 리뷰해볼까요? 네, Y랩이라는 종목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이버 웹툰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상장 이슈가 올해 연내 상장한다라고 하니까 일단 관련 상장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될수록 Y랩은 시세를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웹툰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DNC 미디어랑 미스트블루, 대원 미디어 등 다양한 종목들이 있긴 한데 Y랩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움직이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우리 K 콘텐츠에 관련 종목들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Y랩은 21선에서 꾸준히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매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레이크 머트리얼즈라는 종목도 제가 한 종목 더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크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 미세화로 진행되면서 기존의 CVD 증착 방식보다는 ALD 증착 방식이 지속적으로 이제 개발되고 있는데 ALD 증착 방식에는 하이K 전구체가 사용됩니다. 레이크 머트리얼즈는 국내에서 하이K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 12월 달부터 기간 소급이 꾸준히 유입이 됐는데 최근 주가 조정은 조금 아쉽게도 많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많이 조정을 보였을 때 그리고 121선에서 안정적으로 지지를 해줄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집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빠지긴 했지만 레이크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관점에서 계속해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Y랩에 이어서 레이크 머트리얼즈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내일장으로 돌격하기 위해서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봐야 될지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자 오늘도 뭐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또 지주사 관련주라든가 여러 이슈 관련주들이 많이 등락이 났기 때문에 종목 선택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잔파동보다는 좀 큰 파동을 보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또 반도체 갖고 왔고요. 오늘 반도체 관련 중에서는 STI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내가 이제 PSK 홀딩즈가 먼저 올랐고 충분하게 쉬었던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이제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STI도 같은 맥락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 전반적인 화학 제품들을 공급하는 그런 장비를 생산하는 그런 대표적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신규 주력 상품으로서 이제 플럭스 리플로 장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리플로 장비는 이제 반도체가 반도체 기초가 될 수 있는 PCB하고 부품들을 이렇게 압착시켜서 붙이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HBM이라든가 이런 어떤 HBM 비롯해서 이제 반도체를 쌓는 그런 시장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그런 장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지난해부터 이제 국내 메모리 업체들한테 이제 제조사서 독점적인 납품을 시작을 했고요. 그런 가운데 올해도 실적 증가세가 상당히 많이 가파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20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증거회사의 전망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실적 증가세가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 종목을 한번 편입을 해보고요.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PSK 홀딩즈도 한 차례 올랐다가 옆으로 기어가는 모습이 나왔죠. 이 종목도 지금 여기서 올랐고 지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여기서 이제 눌림을 주고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거든요.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에서 들어왔던 매수세가 거의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래량이 약간 늘어나면서 양봉이
나타났던 만큼 이 정도 시점이면 매수를 해도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오늘 매수가 오늘 종가 28,800원으로 매수를 하고요. 목표가 33,000원, 손절가 26,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 STI를 가지고 왔습니다. 매수가는 28,800원,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6,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확인해 보니까 이 신규 주력 플럭스 리플로 장비 수주가 본격적으로 3월 그리고 4월에 수주가 된다고 하는데 네. 이전 까지는 좀 걸쳐서 올라 전략이 유효할까요? 충분하죠. 제가 보기엔 충분히 그렇게 모아가는 전략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반도체 전반에 걸쳐서 올랐다가 쉬어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 강력한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리가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좋겠고 지금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은 이제 데드라인, 손절 라인만 딱 지키고 대응하시면은 큰 부담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데드라인 손절가는 26,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STI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백인현 매니저는 어떤 종목 가지고 왔을까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KN솔이라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제가 반도체를 최근 볼 때 주목하고 있는 것은 순수 반도체 업체들보다는 뭐 태양광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같이 겸업을 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 쪽이랑 같이 하고 있는 업체이고 지금 KN솔은 2차 전지랑 같이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쪽에서는 반도체 클린룸을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 반도체 클린룸을 제작하고 있는 업체는 KN솔뿐만 아니라 신성 ENG 같은 두 종목이 집중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고 지금 그리고 KN솔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배터리를 제작할 때 지금 습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2차 전지 쪽으로는 드라이룸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성 ENG도 함께 2차 전지 쪽으로는 드라이룸을 공급하고 있고요. 하지만 과거 2차 전지 드라이룸이랑 이제 그 반도체 클린룸 쪽으로 주가가 반등을 할 때 신성 ENG보다는 KN솔이 상대적으로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기 때문에 KN솔을 주목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성능 반도체다 보니까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많으면서 발생하는 열도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KN솔 같은 경우에는 액침 냉각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서버를 액체에 담궈가지고 열을 식히는 방법인데 이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전력 소모량이 최대 37%까지 줄어든다라고 하니까 최근에 워낙 이제 저전력 반도체 이슈가 많이 부각되면서 관련 이슈가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새로운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제가 볼 때는 KN솔의 액침 냉각 방식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반도체 시장의 키워드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일단 매수가 한번 차트 보면서 매매 전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N솔 주가는 16,920원인데요. 최근에 주가 시장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매수가는 조금 낮게 16,500원으로 잡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19,000원 잡으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15,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N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6,500원,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5,5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가 AI 관련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 만큼 그중에서 액침 냉각 방식 수혜주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매니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안내해 드릴 텐데요.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예. 자,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에 이제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내일 장 끝나고 무료 방송을 통해서 반도체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드릴 거고요. 최근에 이제 부각됐었던 이제 지주사 관련주들에 대한 전략도 우리가 한 번 정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주사 관련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한 번 정도 시장에 대해서 검토를 해 드릴 거니까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 무료 방송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의 장 끝나고 3시 50분에 하는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내일 아침 8시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면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요. 제가 앞서서 지금 시장에서는 새로운 종목을 사기보다는 포트를 압축해서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트를 어떻게 구성하고 압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전 8시에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장 시작 전에 같이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